이제 저번에 이제 정규분포, 다변량 정규분포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할까요? 복습을 잠깐 하면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우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x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n 차원, 그러니까 n 개가 이제 묶여 있는 상태인 거고 뮤가 이제 민 파라미터고 평균 파라미터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대문자 시그마가 이제 공분산 행렬인 건데 공분산 파라미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로 형태예요. 컬럼 벡터 형태로 x1부터 xn까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뮤라고 하는 것도 뮤1부터 뮤n까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분사는 n by n의 행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다변량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 시그마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는 성질을 무조건 가집니다.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 PS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PSD가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모든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n 차원 x 프라임 x 트랜스포즈 시그마 x가 0 이상이 항상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시그마가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왜 그래야만 하냐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PDF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1차원 기준으로 익스포넨셜에 어, 그다음에 곱하기 이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보통 이제 시그마 제곱 부분 앞에 쓰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이 모양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냐? n 차원이 되면은 익스포넨셜이고 x 마이너스 뮤가 여기가 이제 전치 행렬로 바뀌고요. 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인버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방금 우리가 본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의 모양이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가 0 이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서 본 우리가 이 형태는 스칼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차원만 계산을 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 x라고 하는 게 n 차원짜리 컬럼 벡터잖아요. 그러면 n 바이 1이라고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애가 그게 전치가 된 거니까 얘가 1 바이 n이 될 거고 n 바이 n 또 n 바이 1 이래서 총합적으로 1 바이 1이 돼서 스칼라다. 그러니까 0 이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갈 거는 2차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2차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여기 이제 값이 4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2 바이 2 행렬이니까. 그럼 요 값이 뭐가 될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시그마 원의 제곱이 됩니다. 이 대각행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우리 쓰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증명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x1과 x2로 이루어져 있고
이 x 자체가 2차원의 정규 분포다.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말고 그냥 단순한 x1, x2의 분포는 각각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 대각행렬 값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얘는 어, 얘는 뮤1의 시그마 1의 제곱이고 그럼 얘는 뮤2의 시그마 2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논 다이애고널 밸류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백으로 빈칸으로 있는 부분들 시그마의 값 중에서 얘네들은 x1과 x2의 관계를 설명을 해줄 뿐 x1과 x2 그 자체에 대한 정보라고 하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x1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저기에 있는 애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x가 n 차원의 자 파라미터 저렇게 주어진 정규 분포일 때 y가 ax 플러스 b래요. 그러면은 y의 분포는 저렇게 생긴 m 차원의 분포를 따른다. 라는 내용인 건데 증명을 일단 먼저 볼까요? 증명은 MGF의 유니크니스를 이용을 했죠. MGF와 어떤 분포는 1대1 매칭이 됩니다. MGF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분포가 다른데 MGF가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뜻인 거죠. 존재가 아예 안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y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우리가 t 프라임 b 부분은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에 대한 정보가 기분이 된 거니까 x에 대한 MGF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MGF를 이용을 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가 평균 부분이고 여기가 t 빼고 여기가 그 공분산 행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고 차원수는 계산을 해보니까 m 차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은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뭐 행렬이나 벡터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y가 x의 선형 변환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형 변환을 해도 정규 분포일 때 분포가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정규 분포라는 게 유지가 되죠. 정규 분포라는 그게 유지가 되면서 평균값과 공분산 행렬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분포가 유지된다는 걸 알고 차원수는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쵸? 왜냐면은 a가 n by n이고 x는 그냥 n 차원이니까 둘이 합치면 m 차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y는 m 차원이고 일단 차원수 쉽게 계산하고 선형 변환의 결과라는 걸로부터 분포는 둘 다 정규 분포겠구나까지 찾아냈으면 얘랑 얘가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우리가 여태 배운 걸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y는 이 ax 플러스 b겠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요 아래에 있는 게 더 엄밀한 거고 이건 이제 문제풀이용.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ax 플러스 b 이렇게 상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평균일 때는 다 빠져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a 뮤 플러스 b겠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복잡한 형태면 코베리언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분사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인 거고. 왜냐하면 코베리언스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코베리언스 오브 y는 코베리언스 오브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가 되겠고.
그러면 네 개로 쪼개질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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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볼까요? AX랑 AX가 만나면 왼쪽 거는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XX가 되고 오른쪽 A는 이렇게 전치가 되어갖고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AX랑 B 간의 공분사는 없죠. 왜냐하면 상수랑 어떤 랜덤 베리어블 간의 분사는 0이니까. 그러면 B랑 AX의 코베리언스도 없을 거고 B랑 B도 없어서 얘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다변량 정규분포라는 거는 그냥 1차원 정규분포일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여기 나왔죠. 다변량으로 이렇게 주어져도 각각 하나에 대한 분포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떼어서 본 거랑 동일하다. X1의 분포가. X2도 뭐 그렇겠죠. 그쵸.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게 사실 수학 관련 이제 책을 많이 안 보면 코롤레리라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따름 정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제가 몇 개 분류를 해주보면 이제 렘마라고 하는 거는 preliminary예요. 예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애들 준비 단계고요.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큰 정리를 이제 theore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면 그냥 conjecture, 추측, 무슨 conject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컨젝처가 증명이 되면 theorem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theorem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corollary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한 게 선형 변환에 대한 theorem이었잖아요. 그럼 이 코롤레리가 어떻게 쉽게 증명이 되는가? 다시 사실 당연한 게. 자, 아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봤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애를 선형 변환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a와 b를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라는 거를. 자, 일단 a라는 거는 얘가 n 차원이니까 얘네 뭐 m by n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짜리니까 1 by 1이잖아요. 그럼 m은 1이면 되겠죠? 아, 그래서 a는 어떻게 생겼겠다? 1 by n. 이렇게 생겼겠구나. 근데 우리는 x1, x2만 갖고 얘기하니까 1 by 2 이렇게 두 칸짜리가 되겠죠? 그쵸? 얘랑 x1, x2를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x1만 남아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오면 돼요? 1만. 여기는 0. 그다음 b는 0. b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a를 곱해버리면 a 곱하기 x는 x1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x1 하나만 보는 것도 선형 변환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공식에 넣으면 ax는 a 곱하기 2x가 돼서 어떻게 돼요? 1, 0, 뮤1, 뮤2. 그래서 그냥 뮤1이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분산도 똑같이 A 프라임 코베리언스 A인데 자 A라는 거는 보면은 이렇게 전치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1, 0 공분산 1, 0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값일 수밖에 없죠. 단순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아까 봤던 것도 선형 변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콜레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당연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선 지금 X1이 파티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n 차원인데 x가 원래는 x1부터 xn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 등분을 해갖고 위쪽을 그냥 x1, x2로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제너럴라이즈드 된 거예요? 이 코로레이에서 말하는 게 더 제너럴라이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차원일 때도 2등분했을 때 결과가 성립한다는 건 정말 두 개밖에 없을 때도 2등분을 해도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방금 우리가 이해한 것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x1과 x2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그 공분산 부분이 0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이게 당연하죠. 이 오른쪽 방향 only if 방향은 당연한 거고 이 if 방향은 if direction은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MGF를 이제 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T와 T1, T2라는 컬럼 벡터니까 2분의 1 T 프라임 시그마 T는 이렇게 생긴 거를 풀어주면 T1, T2 1 바이 2죠. 2 바이 2, 2 바이 1.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스칼라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풀어 헤쳐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 노가다 한 결과물인 거고. 그다음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 1, 2가 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제가 공분산 행렬은 정규분포에서 무조건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션한 거고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션하는 거는 요거를 만족을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들은 무조건 시메트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 무조건 시메트릭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그마 2, 1도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긴 식에서 시그마 1, 2, 시그마 2, 1이 들어가는 부분 날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쪼개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한 덩어리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한 덩어리로 묶여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하는 게 x2랑 관련된 부분이고 x1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MGF가 이렇게 쪼개지면은 뭐다? 인디펜던트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한 증명이 끝난 거죠. 자, 이거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증명인데 사실 증명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증명이 뭐 다 그렇겠지만 조금만 보면 금방 이해해요. 금방 이해를 하고. 자,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아까 같이 x1과 x2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x1이 정말로 1차원짜리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훨씬 더 여러 개를 그냥 x1이라고 하나의 파티션으로 묶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파티션이라고 묶었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해서 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1 기분 x2의 분포는 자 x1 혼자만 쳤을 때 m 차원이고 그 전체가 n 차원이니까 여기는 n-m 차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냥 차원을 만약에 저게 파티션이 아니라 정말 유니베리이트한 케이스라면 m은 1, n은 2니까 둘 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분포가 어떻게 되냐? m 차원이고 왜냐면 x1이 m 차원이니까 뮤1 플러스 시그마 1 2의 인버스에 x2 마이너스 뮤2 콤마 이게 평균값인 거고 요게 공분산 행렬이 된다는 거. 저그 마지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마지널이 아니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는 그 계산 아이디어가 뭐냐면 프루프 아이디어가 뭐냐면 Y1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를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죠. Y1이라고 하는 그쵸?
y1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를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 민값과 x2와의 관계를 살펴봐요. 일단 민을 한번 씌워보면은 이거는 분산의 일부분일 뿐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 x1만 평균으로 바뀌고 아이고 잠시만요. x2도 평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y1과 x2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공분산을 씌웠을 때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그게 시그마 1, 2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이의 관계니까 뭐 있나요? 아, 이렇게 보길래 그 다음에 이 부분과 x2가 묶였을 때 이 앞부분에 곱해져 있는 행렬의 일부분은 그냥 밖으로 빠져나왔죠. 뒤에 거가 전치가 됐었고 다시 이거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곱해져 있는 선형 변환, 그러니까 행렬은 프라임이 붙어서 빠져나왔고요. 뒤로 빠져나왔고 앞에 붙어 있는 선형 변환은 앞으로 그냥 빠져나왔어요. 행렬이기 때문에 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빠져나가는지 뒤로 빠져나가는지 둘 다 중요해요. 안 그러면 차원수가 안 맞아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왔죠. 앞으로. 왜냐면 얘네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상수 같은 거니까. 상수 행렬이니까. 그러면 x2와 x2 간의 공분사는 그냥 x2의 베리언스니까 시그마 2, 2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0이다. 얘가 왜 0입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저 볼게요. 그럼 y1 자체의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되는가? y1 자체의 이제 공분산 행렬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랑 똑같이 한 거죠. 이렇게 됐더라. 그럼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x1과 x2는 인디펜던트가 아닐지 몰라도 저렇게 정의한 y1과 x2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더라? 인디펜던트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x1과 y1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기서 y1과 x1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y1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y1을 갖다가 쓰면 어차피 인디펜던트니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져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가 그냥 x1으로 두고 계산을 다이렉트하게 했어야 됐는데 x1을 다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y1이 들어간 식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x2가 지금 기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x2는 상수 취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x2가 얼마라고 주어졌다.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문자 x2도 차원이 n-m 차원이겠고. 그러면은 x2가 상수 취급되면 어,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형광펜 칠하는 것 중에서 y1만 남아야겠죠. y1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쵸? 근데 y1에 우리가 분포가 뭔지 알죠? y1의 분포 뭐였어요? x1과 같은 차원의 정규 분포이면서 평균은 평균은 이거였고 이거. 그다음에 공분산 행렬은 요거였죠. 그럼 우리가 y1에 대한 분포도 알고 파라미터도 둘 다 알면 정규 분포의 MGF로부터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해 봤더니 맨 아랫줄처럼 됐고 이거 모양이 정규 분포 MGF랑 똑같네. 그럼 여기가 민 부분이고 여기가 코베리언스 파트구나. 그래서 x1 기분 x2의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각각 파라미터가 얘랑 얘구나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이 하나 남아야죠. 왜 여기냐? 얘가 왜 0이냐? 오케이, 얘가 0이면은 다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얘가 왜 0이냐? 이거 혹시 교수님이 얘기하셨나요? 정확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러고 넘어가셨나요? 전 지금 이게 더 잘 못해가지고 선대 베이스가 필요한가요? 이게 어떤 이 증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아니면은, 그것도 그냥 계산 과정 자체가 이게 약간 후루룩 그 지나가는데 네.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어제 요거 부분을요? 네 떴거든요. 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천천히 볼까요? 다시. 제가 페이지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어서 좀 천천히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습을 한 번만 할게요. 오늘은 어차피 뭐 진도를 많이 안 나가도 되니까. 자, 일단 공분산의 특징. 공분산의 특징. 공분산은 선형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랑 y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외의 거는 다 상수일 때 얘가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전개하듯이, 괄호 전개하듯이 이렇게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맨 처음 거는 코베리언스 AX와 CY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코베리언스 AX와 D가 되죠. 음.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B랑 CY가 되고, 그 다음 건 B랑 D가 돼요. 근데 공분산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너랑 내가 얼마나 이제 같이 묶어서 봤을 때 분산이 되어 있냐, 퍼져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코베리언스 AX랑 D인데 D라는 거는 값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랜덤성이 없고 그냥 상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의 분산이 얼마예요? 0이죠. 얘는 얼마일 거야 라고 딱 확정이 된 거니까 퍼져 있는 성질이 없어서 분산이 0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랑 묶어서 봤을 때도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음. 어떤 랜덤 베리어블과 상수 간의 공분산은 무조건 0이고, 그러면 상수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상수와 상수 간의 공분사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것도 음.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0이고 방금 얘기한 이유로 여기 나온 이제 B랑 D 같은 경우에는 0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랑 같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베리언스 오브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A 부분만 제곱해서 빠져나가고 음. B 부분은 날아가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베리언스 어쩌고는 네모는 자기 자신과의 공분선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그렇게 빠져나간 거고, 그럼 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 부분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답입니다. 음.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게 확장이 돼서 차원이 1차원이 아니라 n차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n이 1일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n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든가. 코베리언스 오브 ax 플러스 b cy 플러스 d가 되고, A랑 A는 이제 행렬, C도 행렬, B랑 D는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형대수가 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행렬이라는 게 일단 뭐냐? 행렬은 선형 변환입니다. 그럼 선형 변환은 뭐냐?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 자, 그럼 어떤 함수를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냐?
자,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뭐를 만족시키냐면 such that fax 플러스 b가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선형변환입니다. linear 음. transformation, LT. 그러니까 선형변환 그냥 영어로 LT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linear transformation. 됐죠? 그럼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선형변환이에요. 2차 함수? 어, 아니죠. 아니요. 그쵸? 왜냐면 a가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제곱해서 빠져나온 거니까 저게 모든 a랑 b에 대해 성립하지 않잖아요. 모든 a랑 b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수 a, b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일종의 선형 변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거죠. 1차 함수가 선이니까. 그러면 행렬이라는 게 왜 선형 변환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선형 변환 f가 주어졌을 때 선형 변환과 행렬은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로 들어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1차 함수도 일종의 선형 변환이잖아요. y는 ex. 그쵸? 선형 변환인데 그럼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요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자, 선형 변환과 행렬이 동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선형 변환 f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응이 되는 corresponding 행렬 a가 있어요. 그러면은 f랑 f에다가 인풋으로서 x를 집어넣는다는 게 결과값이 그냥 이 행렬과 x를 곱하는 거랑 같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형 변환은 저렇게 행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x를 제가 2차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x1, x2고 fx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첫 번째 거는 두 배를 해주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할까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내보내는 뭐가 있다고 해볼게요. 함수가. 그럼 만약에 x가 1, 3이면 그 f에 넣은 결과값은 11과 9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f랑 매칭이 되는 그 행렬이 뭐냐? a는 2, 3, 3, 2입니다. 한번 검증해 볼까요? ax는 2, 3, 3, 2 곱하기 x1, x2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지면은 2x1 플러스 3x2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은 3x1 플러스 2x2가 돼서 실제로 f에 넣은 결과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서 행렬은 선형 변환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코베리언스 입장에서 다차원으로 확장을 했을 때 곱해지고 더해지는 게 그냥 상수가 아니라 행렬일 때 코베리언스 오브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d가 있어요. 자, a랑 c는 행렬이고 매트릭스고 b랑 d는 컬럼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쨌든 코베리언스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벡터나 행렬의 형태여도 랜덤 베리어블과 상수 아니면 상수랑 상수 간에 상수 행렬이든 상수 벡터든 그냥 1차원 그냥 숫자든 코베런스는 0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아, 플러스가 아니라 콤마 얘만 남아요. 그쵸? 네. 그럼 얘는 이제 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든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곱해져 있는 애는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뒤에 부분에 곱해져 있는 애는 뒤로 빠져나가야 돼요. 음. 근데 뒤로 나갈 때는
전치가 돼서 트랜스포즈가 돼서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열과 행을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는데 얘를 전치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콤마로도 통계학에서는 보통 저렇게 프라임으로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t로 씁니다. 트랜스포즈의 t. 전치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 첫 번째 행이 뭐예요? 로우가 1, 2죠. 두 번째 행이 3, 4죠. 그럼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열로 오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이게 트랜스포즈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군. 트랜스포즈는 무조건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A 코베리언스 XY C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음, 순서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이 행렬 계산의 핵심은 행렬 벡터의 계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디멘션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디멘션이라고 하는 건 뭐 몇 바이 몇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 얘네들이 디멘션인데 차원 그 행렬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를.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어요. 얘는 몇 바이 몇이죠? 3 바이 2입니다. 왜냐하면 행이 3개가 있고 가로가 3줄이 있고 세로가 2줄이 있으니까. 근데 얘랑 1, 2, 3 곱해질 수 있을까요? 곱해질 수 없습니다. 얘는 3 바이 1인데 안 맞잖아요. 음, 곱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원수가 맞아야지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안 지켰는데 계산 결과가 잘 맞은 거는 그냥 그 상황이 좋았던 거지. 좀 그런 거죠. 음, 됐죠? 네. 그래서 요 계산 공식은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요 프루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x1과 x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규 분포의 형태로 저희가 우리 전에 그걸 했잖아요. 자, 이거 둘 다 x1이라 x2로 썼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였냐면 일단 마지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널. 마지널이라는 거는 그냥 x1 하나, x2 하나. x1의 분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라고 했죠. 네. x2의 분포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컨디셔널은 어떻게 될 것이냐? x1 기분 x2의 분포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컨디셔널의 의미를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x2가 주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x2라는 건 정규 분포라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그 확률 범위 내에 따라서 확률 범위 내에서 값이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그게 랜덤 베리어블일 때 걔가 얼마야라고 딱 픽스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얼마야라고 주어진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 n 차원이고 자 참고로 여기가 이제 m 차원 여기가 n-m 차원이어서 총합이 n 차원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x1에 대한 거니까 m 차원이겠고 뮤1 플러스 시그마 1, 2, 2의 마이너스에 x2 마이너스 뮤2가 컨디셔널의 평균 값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은 마이너스 2, 2,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근데 평균값에 어떻게 x2가 들어갈 수 있죠라고 하면은 x2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니까 상수 취급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증명을 본 거고 그 증명 중에 우리가 뭐를 보려고 이제 했냐면 이거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증명에 보면은 이 모든 증명은 여기 제가 화살표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y1이라는 새롭게 만든 애와 x2 간의 공분산이 0이냐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죠. 0일까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제가 예전에 하던 거에서 갖고 왔는데 이건 대학원 수업 내용. 사실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자, 자, 한 페이지만 더 추가할게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0인가? 자, 모든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 행렬은 어, 어떤 행렬 Q를 잡았을 때 Q 곱하기 Q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Why? 왜냐하면 because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즈 했을 때 자기 자신이에요. 시메트릭 행렬인데 모든 대칭 행렬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 노테이션 어떻게 썼더라? 뭐 A로 썼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뭐 아마 이런 형태로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Q라는 거를 2분의 1로 잡으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왜냐? Q 프라임은 곱하기 A가 되니까 A가 돼서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 대문 세모 같은 거 있죠. 람다. 대문자 람다. 얘는 뭐냐면은 이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놓은 다이애고널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시메트릭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Q를 Q1, Q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 X를 쪼갰고 했으니까 그 차원에 맞춰서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Q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시그마 이1은 Q2, Q2 프라임이 되고 시그마 이1은 Q2, Q1 프라임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계산식 중에 y1이 뭐였죠? y1이 x1 마이너스 1, 2, 2, 벌스 x2였나요? 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뭐를 볼 거냐면 이 여기 나오는 게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 2의 인버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 onto column space 냐는 거죠.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요 시그마 투투와 시그마 투투의 인버스를 곱하면 무조건 시그마 투투 곱하기 얼마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뭐를 가져와도 뭐를 가져와 차원수가 맞다고 가정하고 차원수가 맞다면 뭐를 가져와도 이 곱한 결과가 시그마 투투 곱하기 얼마 y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y가 존재한다. There exist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시그마 이 1은 Q2 곱하기 Q1 프라임이니까 시그마 이 1의 컬럼 스페이스가 Q2에 속하고 그래서 시그마 22, 시그마 22의 인버스, 시그마 21이 시그마 2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시그마 2의 공분산에 있는 거를 프로젝션을 해도 자기 자신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 있는 애를 또 거길로 또 보내면 자기 자신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방에 있는 애한테 너 1번 방으로 가라고 하면 걔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시그마 1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좀 쉽게 시그마 이 1의 공간 그러니까 시그마 1의 장소가 Q2의 장소예요. 근데 Q2의 장소랑 시그마 2의 장소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시그마 2랑 Q2가 연세대학교에 있고요. 시그마 1은 중도에 있어요. 오케이? 근데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 2의 인버스의 위치가 뭐냐면 어떤 애든 연세대로 강제로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시그마 2를 곱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 2를 데리고 와서 너 연세대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걔가 움직이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이미 걔는 중도에 있었다는 건 이미 연세대에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결과물이 자기 자신인 거야. 안 움직였다. 너 연대로 가 했는데 연대로 안 가죠. 왜? 이미 연대인데? 그래서 공분산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y와 x2 간에. 왜냐? 왜죠? 자, 볼까요? 코베리언스 오브 y 우리가 본 거에서 y1이었죠. y1 x2가 위에 y1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코베리언스 x1과 x2고 마이너스 시그마 1, 2, 2 인버스에 코베리언스 x1, x2니까 시그마 1, 2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시그마 1, 2죠. 음. 맞나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x2. 아, 여기가 이 2이죠. 그래. 2, 2고. 그래 그쵸? 뒤에가 왜 x2, x1, x2, 아,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랑 이 2의 인버스랑 이 1을 곱했다라는 거가 그대로 이 1이라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다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면 이 좌변을 트랜스포즈한 게 얘가 돼버리고 그럼 얘가 우변을 트랜스포즈한 이거랑 같을 거잖아요. 이게 그냥 시그마 1, 2가 돼서 같은 것 빼기 같은 거여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안 하셨겠죠, 교수님이? 넘어갈까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셔도 되는데 뭐만 알아라?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공식만 외워라.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요것만, 요거 두 개만 잘 외워라. 요게 핵심이죠.
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이제 쉬워요, 이제. 어차피 어려운 거 못하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하지 말고 문제 하나 풀고 그냥 끝낼까요? 잠시만요. 문제도. 그 3번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1번. 그러니까 3번의 A번. 민과 베리언스 뭐에 x1 제곱에 그거를 시그마 1 제곱을 갖고 나타내시오. 자, 제가 배경 지식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스탠다드 노멀 Z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그거의 제곱은 카이 스퀘어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카이 스퀘어드 1인 분포를 따릅니다. 홍계학인문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쵸?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얘는 뭐랑 같냐면 감마 분포에 파라미터 두 개가 있거든요. 감마 분포는 아직 안 했지만 2분의 1, 2인 거랑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배경 지식 필요한 거 1번, 2번. 아마 어딘가에서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감마 분포에 상수를 곱해요. 자, 감마 분포에 어떤 y가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할까요? 곱하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원래였다고 하면 이 상수가 뒤에 걸로 이렇게 곱해집니다. 다시. 자, y가 그냥 알파 베타를 따른다고 할 때 곱하기 상수는 뒤에 걸로 가요. 앞에 건 가만히 있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 A부터 볼까요? 자, 일단 X1만 떼놓고 봤을 때 분포가 자, N2니까 2차원이죠? X1만 보면 그냥 1차원이겠죠?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방금 한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X1에 시그마 1으로 한번 나눠주면 스탠다드 노멀이 되지 않나요? 왜 시그마 1으로 나눠요? 그래야 아구가 맞죠? 왜냐? 베리언스 오브 x1 오버 시그마 1은 분산해서 어떤 상수가 곱해지는 거는 제곱해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야지만 베리언스 오브 x1이 시그마 1 제곱이니까 날라가서 1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1 제곱이 아니라 시그마 1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좀 지울 게 자리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제곱을 해버리면 왜냐면 우리가 x1의 제곱이 관심사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제곱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니까 감마 2분의 1에 2를 따를 거예요. 그쵸? 얘가 Z니까. 그럼 X1의 제곱의 분포는 뭐예요? 감마 2분의 1에 2 시그마 1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그마 1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거 상수니까 뒤로 곱해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2번에서. 그쵸? 그러면 X1 제곱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끝나겠죠? 자, 감마 분포에서 평균은 알파 베타고요. 분산은 알파 베타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x1 제곱의 감마 분포 형태로 알았으니까 평균 얼마예요? 두 개 곱한 시그마 1 제곱. 분산은 2 시그마 1의 4제곱. 끝. 됐죠, 여기까지? 좀 지울 게 자리가 없어서 답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x1과 x2의 민을 구하시오. 자, x1과 x2의 민은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x1, x2는 한쪽을 기준으로 줘도 되죠? 우리가 만약에 평균을 두 개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 저번 시험범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그럼 x1이 상수 형태로 주어진 형태니까 여기 안에 있는 x1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상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x2와 x1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방금 배운 공식 x2 기분 x1은 n의 뮤2 플러스 시그마 21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아까는 저희가 1이 주어졌을 때 기분 2로만 했잖아요. 순서만 잘 바꿔주면 다 성립합니다. 그 공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0 플러스 시그마 1이 2 1이 로 시그마 1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 1 1의 인버스니까 시그마 1 제곱분의 1이고 x1 마이너스 뮤1이니까 그냥 x1이죠. 콤마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 로 시그마 1 시그마 2 1의 제곱 로 시그마 1 시그마 2가 돼서 제가 그냥 계산할게. 그 단순 계산이니까 약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x2 기분 x1의 분포거든요. 그럼 이게 평균이죠, 이거. 그쵸? 그럼 우리가 하려던 요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이 x1 곱하기 x2 기분 x1의 평균값이니까 로 시그마 1 시그마 2 x1 이렇게 돼서 상수는 빠져나가니까 이 x1이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x1 제곱을 우리가 시그마 1 제곱이라고 A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로 시그마 1 시그마 2가 정답이다. 끝. 자, 마지막 분산 구하기. EV를 쓰면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자, 하나씩 볼까요? 왼쪽 거부터. 얘는 자, x1이 주어졌으니까 x1 빠져나가는데 베리언스에서 상수 취급돼서 빠져나갔을 땐 제곱해서 나가야 되죠. x2 기분 x1 됐죠, 여기까지? 근데 x2 기분 x1의 베리언스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이거 그냥 제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1 제곱 곱하기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에 랜덤 베리어블 하나도 없죠. x1, x2 없잖아요. 네. 그럼 그냥 상수 취급되니까 밖으로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곱하기 2x1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2x1 제곱인데 그거 시그마 1의 제곱이라면서요. 그래서 시그마 1의 제곱 곱하기 동그라미 시그마 2의 제곱 마이너스 로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자, 오른쪽 부분은 x1 기분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베리언스 오브 x1 곱하기 2x2 x1이 됐죠? 그쵸? 그러면 어 요게 요거니까 요 부분 제곱해서 빠져나가서 2의 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오브 x1 제곱이 되니까 x1 제곱의 베리언스가 2 시그마 1의 4제곱이었으니까 2 로우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끝.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계산 그냥 더해보세요. 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럼 그 배경지식 두 개로 다 끝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강조해야 될 거는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이거를 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x1 기분 x2가 아니라 x2 기분 x1이 주어진다거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팁. 3차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x1, x2, x3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뮤1, 뮤2, 뮤3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쭉 가서 시그마 3
3까지.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x2 기분 x1 x3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배열을 하면 돼요. 자, 얘를 이 순서에 맞춰서 뮤2, 뮤1, 뮤3로 바꿔주고요. 얘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 거와 자기 자신이 다 대각행렬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시그마 2, 2가 되겠죠. 1, 1, 시그마 3, 3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칸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칸 사이니까 아 얘랑 얘 사이구나. 근데 시그마 2, 1이 되는 거죠. 물론 1, 2나 2, 1이나 똑같지만 굳이 엄밀하게 따지면 2, 1이죠. 여기는 시그마 2, 3.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니까 시그마 1, 2가 되겠죠. 왜냐면 두 번째 게 x1이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 남은 거 1, 3밖에 없죠. 여기는 뭐예요? 3, 2, 3, 1. 이렇게 재배열을 하고 얘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끝. 그 요 공식 쓰면 됩니다. 음. 그럼 얘가 이제 그 공식에서 시그마 2, 2 취급받으면 되고 얘가 1, 1 취급받으면 되고 이렇게가 묶여서 1, 2 취급받으면 되고 이렇게가 묶여서 2, 1 취급받으면 돼요. 실제로 시그마 1, 2랑 2, 1이 전체 했을 때 같아지죠. 그쵸? 꼭 이렇게 스퀘어가 아니라 렉탱글 형태일지라도 직사각형 형태일지라도 그래서 어렵게 혹시 나와도 그냥 내가 잘 재배열만 해주면 된다. 다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